예정입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와주실 줄 몰랐는데요. 너무 좀 뵈면서 조금 저도 뭔가 IT인으로서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애저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건아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에 이제 애저를 세일즈하는 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아마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개발자이시거나 아니면 엔지니어 분들이실 것 같은데, 제가 아쉽게도 저는 좀 영업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 아마 뭔가 이런 아키텍처나 뭐 핸즈온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우분투가 애저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워낙에 요즘 AI 쪽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선도를 해가려는 이런 모션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AI 스케일을 이제 우분투 위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런 좀 개괄적인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 식사 전이어서 저는 좀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우분투 행사이지만 또 저희 MS에 이렇게 멀리 와주신 만큼 저희 애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애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이제 뭐 AOA나 아니면 코파일럿과 같이 이렇게 AI 트렌드를 좀 선도를 하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AI에 대한 워크로드는 결국에는 백단에는 사실 인프라가 이제 좀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세계의 컴퓨터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또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는 사실 글로벌 CSP 중에서는 유일하게 멀티 리전을 보유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에 이제 리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부산에도 이제 남부에도 리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리전을 하나의 국가에 보유를 함으로써 이제 고객들은 뭐 원격에 대한 DR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좀 실현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은 리전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글로벌로 현재 76개의 리전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3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225개 이상의 엣지팝, 그리고 4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제 그런 대역을 보유를 하고 광케이블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 매년 이제 신규 리전을 오픈을 하고, 좀 전에도 이제 룬님과 얘기를 했던 게 대만 리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내년에 런칭될 또 대만 리전처럼 이렇게 포함을 해서 리전을 계속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글로벌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고객사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AI 스케일을 달성하는 측면에서 좀 많은 뒷받침을 좀 드리려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 행사처럼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에 좀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MS 입사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 시점에는 정말 이런 오픈소스 관련된 행사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저희 개발자 행사도 좀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요즘은 좀 저희가 팀즈도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좀 온라인 행사로 좀 많이 대체된 면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정말 뭐 오픈소스 생태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엔지니어 분들도 좀 이런 부분에 참여를 많이 하고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마 다들 아마 깃허브를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또 2018년에 정말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깃허브를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깃허브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아마 다들 사용하시는 VS 코드나 닷넷과 같은 이런 개발 툴과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이제 좀 많은 투자와 이제 글로벌 이런 개발자들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 깃허브에는 현재 6만 명의 개발자분들이 정말 액티브하게 코드를 쉐어하고 또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요즘은 워낙에 컨테이너 기반 환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CNCF 이런 생태계에도 저희가 탑3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리눅스와 같은 OS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또 요즘 핫한 데이터나 AI 쪽, 그리고 다양한 이런 개발 언어 쪽에서도 저희가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요즘 저는 이제 게임사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를 좀 많이 쓰는 게임사들이 있으세요. 아마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아마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AKS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는 이런 AKS 서비스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고객사들이 이제 실리움이나 뭐 아니면 다퍼나 아니면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이런 카펜터와 같은 이런 오픈소스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다만 이런 게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에서 직접 저희 VMU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형태로 이제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MS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픈소스 솔루션들을 저희 매니지드로 좀 빠르게 넣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이제 많은 고객사들이 타 CSP와 좀 차별되는 좀 흐름으로 봤을 때 MS는 이런 오픈소스들을 조금 매니지드로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그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그런 파트너들과 또 더 많은 협력과 이제 긴밀한 협력과 이제 또 기술 디벨롭을 같이 해간다라는 점을 좀 차별점으로 많이 보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애저에서 리눅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마 MS나 애저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고객이 아직은 그래도 윈도우 서버나 그 SQL DB가 조금 더 익숙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의 열기에서도 느끼겠지만 아마 리눅스를 고객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 애저에서 돌아가는 워크로드의 65% 이상이 리눅스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고객사의 워크로드뿐만 아니라 저희 MS도 사실 리눅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 엑스박스나 또 M365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AKS 같은 이런 컨테이너 플랫폼도 사실 리눅스 위에서 다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배포 버전으로 갖고 있는 리눅스 배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외적으로는 요즘 뭐 제일 핫한 오픈AI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픈AI사에서도 챗GPT를 애저 리눅스 위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뭐 MySQL이나 PostgreDB 같은 이런 오픈 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뭐 다커와 같은 이런 도커와 같은 이런 컨테이너 플랫폼 그리고 또 요즘 LLM 관련된 니즈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LLM 관련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애저 위에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행사를 주최해 주신 이제 캐노니컬과 같은 이런 리눅스 배포 사와도 저희가 협업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죠? 저쪽 끝에서도 되게 약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이어서 애저에서 지원하고 있는 리눅스 배포 버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저희 뭐 SAP와 같은 이런 워크로드들은 사실 뭐 레드햇과 수세와 같은 이런 유료 버전의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워낙에 사실 무료 버전의 리눅스를 좀 고객사에서 또 많이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캐노니컬 우분투를 이제 대표를 해서 뭐 로키나 알마와 같은 리눅스를 사실 요즘 고객사에서는 좀 많이 찾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우분투가 이제 애저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사실 캐노니컬과 굉장히 좀 긴밀한 협업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애저 위에서 실행되는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좀 애저에 최적화된 버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애저 위에서 우분투 기준으로 저희는 VM이나 컨테이너 그리고 뭐 OS, 뭐 MySQL과 같은 이런 OSDB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출시된 제품이긴 한데 이제 Confidential GPU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KT와 같은 아니면 공공과 같은 이런 좀 컨피덴셜 환경이 필요한 이런 공공이나 좀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이런 LLM을 연구를 할 때 컨피덴셜 GPU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분투 위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 하반기에 좀 출시를 플래닝하고 있는 이런 엔비디아의 GB200과 같은 이제 최신형 GPU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우분투 위에서만 운영이 되고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분투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는 계신 분들이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 좀 예의상 장표를 2개를 넣어왔는데요. 일단 우분투, 애저에서 운영되는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5년 기준에 이제 롱텀 서포트를 2006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사실 네, 조금 저희사 제품이어서 좀 비교가 될 수 있지만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2002 버전, 2005 버전 이렇게 계속 버전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안 패치를 계속 구매하게끔 좀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우분투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년 기준의 이런 롱텀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이제 우분투 기준으로 서버 세팅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보안 패치를 계속 해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은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터치 없이 좀 오랫동안 운영하고 싶은 이런 워크로드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패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를 보안 패치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이슈가 있을 법한 이제 취약점이 발견되는 그런 지정 기준으로 이제 보안 패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영향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제 보안 패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이제 우분투 프로를 이제 또 런칭을 했는데요. 이 우분투 프로는 사실 10년 기준에 이제 굉장히 장기 기준으로의 이제 롱텀 서포트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실 엔터프라이즈의 전통 기업들은 이제 좀 세팅을 해놓으면 좀 바꾸고자 하는 그 니즈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굉장히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라이브 패치 기능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이나 VM에 대한 리봇 없이 이런 보안 패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무중단에 가까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IDC에서 이제 리서치를 한 결과인데요. 이거 아마 MS가 맡겼을 것 같기는 한데요. IDC의 리서치에 의하면 이제 애저 위에서 우분투를 실행을 할 경우 정말 35%에 달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신규 컴퓨터 리소스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클라우드 위에서 좀 빠르게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이런 디플로이 속도와 그리고 개발자분들의 생산성을 빠르게 더 많이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MS는 사실 이런 보안 제품도 엔드투엔드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보안적인 측면이나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리스크나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AI 트렌드가 이렇게 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은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걱정보다는 좀 AI에 대한 본연의 비즈니스에 조금 더 빠르게 확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강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지금까지 이제 우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어서 이제 애저 위에서 뭐 우분투를 포함한 이제 애저 위에서 이런 AI 트렌드를 가져갈 때 어떻게 AI 스케일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애저에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AI 환경을 빠르게 좀 스케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3단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준비가 많이 잘 되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 뭐 한 7년 전부터 아마 그 전부터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붐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현재 많은 고객사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넘어서서 사실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렇게 많이 쓰고 계시는데 75% 이상의 이제 유저들은 고객사들은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해놨던 거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한 것이 AI를 새로 도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는 사실 데이터들을 잘 모아놓고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잘 모아놓고 또 적합한 AI 솔루션들을 선택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도 그 요즘 또 정부에서 주도로 AI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니즈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AI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한 곳에서 모아서 이제 그것도 이제 리전 기준이 아니라 뭐 싱글 존 기준이나 이렇게 모아서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니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적어도 단일 리전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아서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거나 인프런싱을 할 때 아무래도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이점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이런 빠르고 또 효과적인 트레이닝이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도 MS도 사실 AI 연구를 하면서 리스폰서블 AI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책임 있는 AI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100개 이상의 이런 컴플라이언스 서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AI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나 그리고 활용하는 점에서도 조금 이런 리스폰서빌리티를 가지고 AI에 대한 연구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좀 많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3개 스텝 기준으로 진행을 하면 AI 스케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I를 도입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랜딩존 구축부터 진행을 많이 돼 있거나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AI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 랜딩존을 통해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롤을 하고 어떤 데이터와 어떤 워크로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져갈지에 대한,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 건지, 보통 이제 또 IDC가 있으신 경우도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ER로 IDC와 어떻게 이런 연동되는 환경을 만들지에 대한 이런 거버넌스를 잡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스텝에는 사실 어떤 VM을 선택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많은 고객사들이 또 GPU 타입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GPU 타입을 선택을 하고 스토리지 환경은 어떻게 연동을 하고 어떤 걸 사용할지, 그리고 또 인피니티 밴드나 이런 네트워크 환경이 어떻게 세팅되는지에 따라서 이 AI에 투입하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시간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에 대한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를 아마 각자 또 플랫폼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또 보안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 환경에 대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스텝에 저희가 아키텍처 가이드를 드리고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도 컨설팅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지원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MS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를 찾아주시면 또 저희가 또 스텝별로 또 잘 이제 지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인프라 환경에서 좀 컴포넌트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큰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GPU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요즘 다들 GPU를 엄청 찾고 계세요, 고객사들이. 사실 저희도 NDA, 지금은 사실 저희는 올해 초에는 이제 A100 기준으로 좀 많이 제안을 드리다가 최근에는 이제 H100 그리고 H200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MS 내부적으로도 사실 엔비디아와 이제 많은 협력을 하다 보니 저희 자체 이제 GPU가 탑재된 이런 VM들도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이렇게 NDH200이나 이런 인피니티 밴드가 지원되는 모델 위주로 좀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사실 캐파시티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저희가 최대한 많은 리전에 이제 빠르게 이런 GPU 자원을 도입을 해서 지원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GPU와 VM과 같은 자원을 이제 저희 애저 부스트라는 이런 가상화 프로세스 오프로드 시스템을 통해서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저 부스트는 사실 단일 제품이라기보다는 저희 내부의 백단에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매년 11월 정도면 이제 이그나이트라고 이런 개발자나 엔지니어 대상으로 이제 최신 피처를 발표하는 세션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 애저 부스트 최신 버전에 대한 릴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입되어 있는 VM들과 그리고 최신으로 들어온 GPU나 VM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저 부스트 최신 버전으로 좀 지원이 되고 있고 이렇게 애저 부스트 최신 버전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애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 다양한 스토리지에 대한 이제 스루풋이나 IOPS를 굉장히 좀 성능을 최적화를 많이 해서 좀 성능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 단일 토르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최신 버전의 애저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기준의 이런 듀얼 토르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에서 느끼기에는 좀 무중단으로 이제 VM 서비스들이 이제 지원이 된다라고 이제 체감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이제 좀 성능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도입이 되는 VM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제 VM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신 버전의 애저 부스트로 계속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V5나 V4 같은 시리즈의 VM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AI 워크로드에서 또 많이 쓰는 서비스가 이제 스토리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블록 스토리지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저희 블록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프로토콜로 지원이 되고 있고, 뭐 데이터브릭스나 이런 스파크나 하둡과 같은 여러 분석 엔진들과 잘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로우 레이턴시로 이제 또 이제 다양한 비용 매트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최저의 비용으로 좀 지원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AI 트레이닝이나 이제 저희 RAG 베이스의 LLM 같은 프로젝트들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데이터를 아까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좀 제품 중에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애저 패브릭이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계속 런칭을 하고 계속 이제 지원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애저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의 스노우플레이크나 뭐 데이터브릭스나 아니면 AWS처럼 이렇게 자체 별도의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원레이크 기반으로 그런 데이터들까지 이제 애저 패브릭에 가져와서 같이 애저 위에 있는 이런 AI 솔루션들과 결합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저희가 윈도우 시퀄을 사실 온프렘 기준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게 시작이었다 보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한 좀 지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저 아크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의 IDC 혹은 뭐 GCP나 AWS와 같은 타사의 플랫폼을 이제 연동을 해서 그 타사 플랫폼에 대한 뭐 이런 리소스에 대한 관리나 거버넌스 이런 부분도 애저에서 좀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이런 브릿지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이제 필요한 솔루션들을 통해서 고객사는 이제 애저에서 조금 데이터를 이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의 제품뿐만 아니라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애저 젠AI 관련된 솔루션들과 결합을 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워크로드에서의 보안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는 MS는 사실 글로벌 기준으로 이제 3대 보안 회사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엔드투엔드 보안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엔드포인트 보안이나 이런 여러 솔루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케일업을 할 때 사실 뭐 결국에는 사실 보안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런 퍼뷰, 여기 보이는 이제 퍼뷰라는 제품을 통해서 조금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데이터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와 보안 부분들을 좀 챙겨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갖고 있는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 관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심 솔루션인 센티넬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저희는 사실 대부분의 좀 큰 제품들에는 다 코파일럿들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M365 코파일럿, 애저 코파일럿 이렇게 붙어서
이제 채팅 기반 챗GPT처럼 이렇게 채팅 기반으로 조금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고객사에서 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 이제 시큐리티 코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센티넬로 수집이 된 로그들을 이제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통해서 채팅 기반으로 이제 보안에 대한 관제들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과 더불어 또 저희가 리스폰서빌리티 AI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이제 가이던스와 그리고 제품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앞에는 이제 우분투 온 애저가 이제 어떻게 애저에서 우분투가 애저에서 어떻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는 이제 AI 스케일업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분투 행사인 만큼 저도 이제 우분투가 애저에서 이제 AI 스케일업 관련해서 좀 더 많이 활용되고 저희 양사도 조금 더 협업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